그리고 이거 마지막 정렬 검색인데요. 여기도 매번 나오는 분야입니다. 자료 구조의 활용에는 정렬과 이제 검색이 있습니다. 정렬은 집합된 데이터 레코드를 일정 기준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재배열하는 겁니다. 여기 종류가 6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에 따라 직접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개념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검색은 저장된 데이터들 중 저장된 데이터 레코드 중 원하는 값을 빠르게 찾는 겁니다. 그게 검색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검색은 그렇구나. 그리고 이진 검색이라는 게 있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다른 경우도 제가 이제 개념을 적어 놨고요. 이건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기출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에는 사실 이제 정의, 방법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색의 경우 이진 검색도 이것보다는 문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보시면 이제 시간 복잡도가 갑자기 맨 처음에 나오죠. 갑자기 나온 문제예요. 5일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하는 건 관계 정수잖아요. 1 그냥 정해져 있는 숫자. 뭐가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다. 해서 3번을 이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입력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에 해당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잡하게 나오면 이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선형 검색은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의 집합이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은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합병 정렬인가 거기서만 나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갑자기 22년 4월에 알고리즘 관련해서 무엇인가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선지 보시면 검색은 뭔지, 정렬이 뭔지 이런 개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정렬인데요. 이제 먼저 삽입 정렬과 선택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의 경우 이제 두 번째 값부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이전 것과 비교를 시작합니다. 오른 차순이라면 더 작은 게 앞으로 가는 걸 거고 내린 차순이라면 더 큰 게 앞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초기 자료 83497을 오른 차순 정렬할 경우 한 번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83497 중에 두 번째 값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값인 3을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거인 애랑 비교를 해요. 3하고 8하고 비교하면 3이 작습니다. 오른 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3이 앞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둘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냥 3, 8, 4, 5, 7이 1회 전 결과예요. 그게 그냥 정답입니다. 그래서 삽입 정렬은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오른 차순이면 작은 게 앞으로 가니까 자리 바꿔주는 거고 내린 차순이면은 크면 자리를 바꿔주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회 전 말고도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3회 전 후의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쭉쭉 될 때까지 정렬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택 정렬은요. 처음 원소 자리부터 순서대로 모든 값을 검사하여 작은 순서대로 정렬하는 법. 얘는 중간 두 번째를 기준으로 자리를 바꿨잖아요. 얘는 맨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자료가 오른 차선으로 정렬하고자 하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37, 14, 17, 40, 35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맨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비교를 그 다음에랑 바로 비교를 했더니 14가 37보다 작습니다. 그냥 둘이 자리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끝났으니까 두 번째로 이동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으로 뒤에 애를 봐요. 17이 37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애를 봤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애를 봅니다. 37과 40. 37이 작으니까 얘랑 자리를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럼 그 뒤에 애를 봅니다. 35와 37. 35가 더 작죠.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14, 17, 35, 40, 37. 이게 3회전 결과이고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다. 세 번째 결과 무엇이냐 해서 첫 번째부터 비교해서 그 다음이랑 비교. 3이 8보다 작습니다. 둘이 자리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8, 4랑 비교합니다. 4가 작죠? 그냥 둘이 자리 바꿔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봤으니까 세 번째 자리 봅니다. 8하고 9를 비교해봤더니 4하고 굳이 자리 바꿀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애인 7하고 갑니다. 그럼 얘네 둘이 7이 8보다 작네? 자리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고요. 이게 사실 보시면 오름차순 정렬이 완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정렬될 때까지 한번 몇 회전까지 가나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문제 보시면 버블 정렬이긴 한데 똑같았어요. 세 개 문제가 그냥 아예 똑같았습니다. 단순히 한 번 했을 때 결과 뭔지, 두 번 했을 때 결과 뭔지, 세 번 했을 때 결과 뭔지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택 정렬과 삽입 정렬 역시 될 때까지 한번 쭉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얘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로 세 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렵게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블 정렬은요. 앞에서부터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1, 2 비교하고요. 2, 3 비교하고 3, 4 비교하고 이렇게 연속되는 걸로 옆옆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보시면 원본 데이터는 이제 똑같아요. 9, 6, 7, 3, 5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얘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싶어 했어요. 9, 6 비교해 줍니다. 6이 더 작으니까 자리 바꿔줘요. 1, 2 했으니까 그 다음 2, 3 비교해 줍니다. 7하고 9 비교했더니 7이 작아요. 둘이 자리 바꿔줍니다. 그 다음 3, 4, 9하고 3을 비교해요. 3이 작습니다. 자리 바꿔줍니다. 그 다음 4, 5, 9하고 5를 비교했는데 5가 더 작아요. 그럼 둘이 자리 바꿔줍니다. 그래서 1회전을 쫙 하면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버블 정렬의 경우 끝까지 가야 한 번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한번 갔다가 결과가 혹시 이게 선제에 있었다면 틀리셨겠죠. 끝까지 한번 안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패스 한 번 끝났으면 6, 7, 3, 5,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의 경우 이 6, 7, 3, 5, 9인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까지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과인 6, 7, 3, 5, 9 똑같이 1, 2번 비교해 줍니다. 바꿀 게 없어요. 이미 정렬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해 줍니다. 3이 더 작아요. 그러면 둘이 바꿔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5가 더 작아요. 그러면 자리 바꿔줍니다. 그리고 끝에까지 갑니다. 7하고 9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미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6, 3, 5, 7, 9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경우 정답은 6, 3, 5, 7, 9 이거였겠죠. 그리고 마지막 3차식까지 갑니다. 3차식까지 가면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 줍니다. 3이 더 작죠? 둘이 자리 바꿔줍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한 거, 아이고.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봐주셔야 됩니다. 네, 자리 바꾸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해서 자리를 바꾸고,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해서 자리 바꾸고, 네 번째, 다섯째 비교해서 자리 바꾸고. 이미 애초에 여기 7, 9는 이미 정렬이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쭉 가면 3, 5, 6, 7, 9로 정렬이 완벽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스 3까지만 하고 여기선 멈출 것 같아요. 더 이상 같은 자료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최종 오름차순 정렬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퀵 정렬하고 힙 정렬인데요.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은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단순 개념 설명 문제예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만 확인해 주시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합병 정렬인데요. 합병 정렬은 아까 특이하게 이미 정렬되어 있는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 또한 그냥 정이 나오는 문제에서 그냥 그쳤고요. 그냥 이 정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정렬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은 이진 검색은 찾고자 하는 값과 중간값을 비교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 맨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이진 검색 방법으로 14를 찾고 싶대요. 근데 레코드가 1에서 15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쭉 그냥 써봤어요. 그리고 찾고자 하는 값인 14를 형광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중간값인 애랑 24를 비교를 해야 된대요. 중간값인 8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8하고 14를 비교해보면 찾고자 하는 14에 비해 8은 너무 작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쳐내줍니다. 다 없애주는 거예요. 어차피 작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에서 15까지 중에 14를 찾는 겁니다. 9에서 15 중에 중간값인 12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12와 찾고자 하는 값인 14를 비교를 합니다. 찾고자 하는 14에 비해 12는 또 작아요. 그럼 12 밑에 것까지는 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절반이. 그럼 마지막 13, 14, 15 중에 찾고자 하는 14와 또 중간값인 14를 비교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14를 찾기 위해서는 총 3번의 비교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비교 횟수가 3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비교를 진행할 때마다 데이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탐색 효율이 좋다,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지워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과목 2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권우진 사원이 과목 3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